한국전쟁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길 100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작년 말에 국가폭력 피해자 그 트라우마 센터를 위한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계산을 해서 줄여서 잡아서 한국전쟁의 민간 희생자를 40만이라고 잡았습니다. 아주 많이 줄여서 최소한의 수치로만 얘기를 했는데도 40만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때 40만이라면요, 아마 진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강연들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 싸그리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렇게 다 죽었는데 어떻게 7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그거는 저는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었는가를 본다면요. 자,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선생이 선거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선생 돌아가시고 이승만에 맞서서 싸웠던 분이 조봉암 선생인데, 조봉암 선생 어떻게 돼요? 정권이 위협이 생기니까 59년 7월 달에 4.19 나기 7개월 전에 잡아 죽였잖아요.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날 그 4.19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있었는데, 그때 야당 후보가 조병옥 박사였는데, 조병옥 박사 미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3분이 연달아 돌아가신 겁니다. 신익희 선생은 의문의 죽음이에요. 조봉암 선생은 죽여버렸죠. 조병옥 선생은 자연사이긴 하지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 맞으면은 죽거나 죽이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을 꺾어야 상대해야 할 대통령 후보가 3명이 연달아 죽은 그 암담한 상황. 거기서 누가 일어섰습니까? 바로 학생들이 일어선 거예요. 4.19에서 처음 그 시작은 학생에서부터 중고생들이었습니다. 4.19 세대를, 4.19를 흔히 학생혁명이라고 하죠. 물론 4.19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희생자 중에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 노동자들, 그리고 거리의 어떤 빈민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를 학생혁명이라고만 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여학생들로부터, 그 촛불이 여중생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것처럼, 이 4월 혁명도 바로 어린 중고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생들은 지금에 비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이 이제 거의 90까지 가잖아요. 지금 이제 웬만한 살아계신 노인들은 거의 80은 이제 대개 넘고 90 근처까지는 대개 가시는데, 그러니까 중고생들 한 20년 살아봤자 인생 4분의 1도 안 산 건데, 196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은 거의 20살 잡으면요, 인생 3분의 1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국민 전체의 평균 학력이 국조리 된 게 7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면 진짜로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고등교육을. 진짜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여론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죠. 고등학생이면요, 웬만한 고등학생이면 부모보다 학력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는 누가 똑똑하다고 하디, 뭐 선거 앞두고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생,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머릿속에 이제 꽉 차 있겠지만, 그때는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빨리 찾아왔죠. 이제 그러던 그 상태에서 이 4월 혁명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보면은 참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저런 글을 썼을까. 4.19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희생자, 학생 희생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진영숙이라는 한성여중 여중 2학년이에요. 우리 뭐 중2가 무서운 세대라고 하지만, 그때 중2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정말로 무섭다고나 할까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놓고 나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거리로 가 있고 너무도 조급해서 손이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진짜로 죽었어요. 버스에서 그 창문 밖으로 그 몸을 내놓고 구호를 외치는데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인데 희생이 됐습니다. 뭐 이 학생뿐이 아니죠. 이렇게 이 죽음을 택했다고 유서를 남긴 그 중고생들도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자, 어른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왜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가?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올해 이제 가장 시위를 광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광주 학생운동을 재현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적어도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회하라. 조선민중에 걸게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즉, 이때 4.19에 앞장섰던 중고생들은요,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때 10대니까, 60년도에 10대니까, 대개 40년, 40한 2, 3년에서 45년 사이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간 게 45년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식민지 노예교육, 이런 교육, 이렇게 또 이런 식의 그 까까머리의 교육, 이런 식민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 군국주의 교육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무슨 교육을 받았냐? 미국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좁은 교실에서도 아직 학생 수가 좀 적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책상 배치를 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저희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베이비붐 세대라서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오히려 그 미군정 초기에는 이런 식의 교육도 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하고 뭐 그랬었지만 적어도 교육에서 이상은 민주주의 교육이 실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던 시절이고요, 교육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세대가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예요. 그 4.19 세대의 특징, 한글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이런 그 해방 후에 강좌들도 나오고, 뭐 이런 한글 첫걸음,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렇으니까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바로 그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글로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다. 이 세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4.19가 참 안타까운 게 4월 혁명의 주체적 평가예요. 4월 혁명 10주기. 누구냐면 4월 혁명 때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거시기 합니다. 그러더니 이 책을 여기 이 책입니다. 이 책. 화면 이 책에 모여서 그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발표하고 했던 사람들 여기 준비위원 명단이 쫙 있는데 준비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 명단이 나오죠. 4월 혁명 지지한 사람들. 4월 혁명 지지한 한 세대가 어떻게 유신을 지지합니까? 난 5.16을 지지한 것까지는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16 지지한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신은 저건 아니잖아요, 저건. 어떻게 4.19를 지지했던 사람이 유신을 지지합니까? 그러더니 유신개혁에 흔연히 참가한다. 많이도 들어갔어요, 유명한 사람들. 뭐, 더 많은데, 언론 조사에서 썼습니다. 유정회 의원이 이제 3기 유정회니까 78년도. 이렇게 그 4.19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유정회 의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던 시절에 지금은 원로신이 됐지만 4.19 시절. 나이 따져보니까 38이나 9살 때 쓴 시예요. 바로 이무적. 박정희 말기에. 우리가 대학생 때 읽은 시예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 해세미세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얇은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18년이 지났어.
우리는 모두 무엇이 돼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돼요. 그러다 4.19의 중요한 구호가 기성세대 각성하다 했는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넥타이들 모여서 다시 모여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해.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살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아.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고, 포커를 치러 가고, 춤을 추러 가고, 몇몇째는 허전한 동승동길을 걷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이 우리의 옛사랑이 피를 흘린 곳에.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외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길게 볼 때,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부끄러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참 할 얘기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 오죽했으면은 윤동주의 서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애창시가 됐겠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윤동주와는 다른 각도에서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 후한무치 너무 뻔뻔해. 낯짝이 너무 뻔뻔해서 두꺼워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4.19 지금의 4.19를 외쳤던 세대들은 지금 태극기를 들면서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촛불 세대가 같이 늙어가는 게 중요하고 광주 세대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6월 항쟁을 했던 세대가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촛불에서 다시 만난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걸 외쳤죠. 이건 뭐 저하고 아마 동년배였을 텐데 80년 박정희가 죽은 그 해가 4.19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배들에게 보내는 대학생의 편지. 우리가 너무 젊어서 위골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신도 젊지 않았느냐? 젊음이 젊음을 이어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4.19 세대 이수정, 노태우 때 장관을 지냈는데 장관 지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에 가담을 했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4.19 선언문을 쓴 사람이에요. 자유의 종을 난탄한다는. 그 선언문을 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하고 뭐 그러면서 노태우 연설문 써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4.19 세대였던 또 김삼웅 선생의 4.19 회절 주역의 보상을 재검토하라. 이제 그렇게 됐고. 4.19 세대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정당에 들어가고 유정회 들어가고 공화당 들어가고 뭐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야당 생활 잘 하다가 박근혜 밑에 들어가고 전두환 밑에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이제